1장 1878년부터 1902년 0세에서 24세 평양과 진남포의 소년 이름을 세우다. 집은 작았고 마당은 더 작았고 대신 하늘은 넓었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어머니가 부엌문을 열고 바람을 먼저 맞았습니다. 바람에 습기가 섞이면 빨래가 늦게 마른다 했고 소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우물길은 미끄러웠고 돌계단엔 이슬이 맺혔고 한 칸씩 천천히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배운 조심성은 나중에 사람을 지키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침밥이 오르기 전 소녀는 마루 끝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엷은 종이는 숨결만으로 흔들렸고 손가락 끝으로 눌러 줄을 따라갔습니다. 글자는 처음엔 그림이었고 다음엔 약속이었습니다. 이 글자를 이렇게 읽고 저 글자를 저렇게 읽으면 먼 내 마음도 내 마음과 이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생각이 이어지면 무서운 밤도 조금 덜 외롭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장터는 학교처럼 시끄러웠습니다. 값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가 어른들 말끝에서 금세 정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입구에 낯선 군복이 서 있었고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어깨가 조금 더 숙었습니다. 소녀는 보았습니다. 힘이 말보다 먼저 결론을 만드는 장면을요. 그 장면은 마음속에 작은 돌처럼 남았고 오래오래 발에 걸렸습니다. 서당의 훈장은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붓끝이 친절했습니다. 글자를 가르칠 때 훈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자 사이가 넓어야 마음이 숨을 쉰다. 그래서 글은 너무 붙지 않는 게 좋다. 소녀는 그 말을 마음에 옮겨 적었습니다. 사람 사이도 너무 붙지 않는 게 좋다. 숨 쉴 틈이 있어야 오래 간다. 주말이면 아버지가 오래된 상자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공책에는 누군가의 빚과 누군가의 가품이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돈보다 기록이 먼저다. 기록이 있어야 마음이 억울하지 않다. 소녀는 그날 밤 그 문장을 베껴 썼습니다. 기록이 있으면 억울함이 줄어든다. 기록이 있으면 내일이 어제에게 이길 수 있다. 봄이면 강가의 버드나무가 먼저 연두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녀는 강가에서 돌을 3개 주워 물수제비를 만들었습니다. 돌이 오래 뜨려면 넓고 낮게 던져야 했습니다. 넓고 낮게 그 말은 이후 그의 마음가짐이 되었습니다. 말을 높이 던지지 말고 이를 넓게 펼치되 조용히 오래 가자. 여름에는 장마가 찾아왔고 도랑이 먼저 넘쳤습니다. 어른들은 양동이를 들고 물길을 바꾸었고 소년도 작은 삽을 들었습니다. 물이 빠지는 방향을 한 뼘만 달리해도 마당이 금세 말라갔습니다. 그날 소년은 방향의 힘을 배웠습니다. 양은 그대로여도 방향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그 배움은 나중에 사람을 움직이고 조직을 움직이고 도시를 움직이는 조용한 기술이 됩니다. 가을이면 볏짚 냄새가 났고 겨울이면 숨에서 하얀 연기가 났습니다. 겨울밤엔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 이야기가 시작되면 어머니는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초반보다 뒷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끝을 잘하자. 소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시작은 뜻대로 되지 않아도 끝은 선택할 수 있다는 뜻 같았기 때문입니다. 10대의 어느 날 장터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약한 이가 이유 없이 몰리고 더 약한 이가 그 사이에서 울었습니다. 소녀는 몸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야 머리가 따라왔습니다. 말보다 손이 빨랐다는 사실이 밤이 깊을수록 마음을 눌렀습니다. 일은 금세 커졌고 기척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녀는 숨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는 대신 스스로의 몫을 받아들였습니다. 좁은 방은 냄새로 기억됐습니다. 습기와 쇠, 오래 묵은 먼지와 사람의 체온. 잠이 오지 않는 밤은 생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머릿속에 공책을 펼쳤고 오늘을 적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왜 움직였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꿀지. 적는 동안 마음은 조용해졌고 다음 날의 표정은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남 탓을 줄이고 변명은 더 줄이고 받은 도움은 반드시 적고 갚기 어렵다면 다음 사람에게 돌리기. 오늘의 다짐은 내일 다시 읽기. 규칙은 길지 않았고 대신 매일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는 동안 힘이 빠지면 어제의 자신에게 기댔습니다. 어제의 공책이 오늘의 손을 잡아주면 오늘의 공책은 내일의 발을 내딛게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소박한 웃음은 있었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를 오늘 또 하고 오늘의 이야기에 새 결말을 붙이고 사람은 힘든 자리에서도 사람답게 살려고 한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면회날 낯익은 목소리가 창살 사이로 건너왔습니다. 짧게 안부를 묻고 다음엔 해야 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마음속 대화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가 배운 두 번째 기술은 간격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감정과 판단 사이, 오늘의 다짐과 내일의 행동 사이. 간격이 좁으면 숨이 가빠지고 넓으면 마음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는 말과 행동 사이에 반박자 숨을 두었습니다. 반박자가 많아질수록 실수는 줄었고 후회도 줄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빨리 옳은 선택은 시원하지만 길게 옳은 선택은 든든하다는 걸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옳지 않기로 했고 대신 길게 옳기로 했습니다. 길게 옳기 위한 습관은 기록에서 자랐습니다. 문이 열리던 날 세상은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햇빛은 넓게, 바람은 조용히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살아남은 규칙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깃고 낮에는 일을 거들고 밤에는 공책을 펼쳐 오늘을 정리하기. 잠깐 산중의 고요를 빌려 살았습니다. 종소리는 멀리서 물소리는 가까이서 그의 마음을 눕혔습니다. 하지만 고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야 했고 약속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야 했고 기록이 없으면 흔들리는 내일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비 오기 전날 삽과 양동이를 어디에 둘지 미리 적어 붙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적어둔 대로 움직였고 물은 빠르게 힘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옮기고 어르신을 나중에 모시고 짐은 마지막에 챙기자는 순서가 소란을 줄였습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장마가 지나서야 이해했습니다. 종이의 줄과 칸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요. 시장 앞에서 쌀을 나눌 때도 공책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다음엔 누가 먼저인지, 고마움을 어떻게 돌릴지. 공책 한 장이 주먹을 천천히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공책이 세냐고 묻는 아이에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책이 센 게 아니라 공책을 믿는 사람이 센 거라고요. 20살을 앞둔 겨울, 그는 자신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그러나 멈추지도 말자. 남에게 크게 보이려 하지 말자. 대신 스스로에게 또렷해지자. 분노로 시작하지 말자. 대신 약속으로 시작하자. 기록을 잊지 말자. 끝을 잘하자. 그리고 아주 작은 글씨로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한 줄, 내일도 한 줄, 그 줄들이 모이면 길이 된다. 그는 새벽을 맞았습니다. 마당의 흙은 차갑고 별은 맑고 멀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보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조금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 조금이 모이면 멀리까지 간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동이를 들고 다음 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장 1902년부터 1907년 24세에서 29세 바다를 건너다 노동에서 배운 조직의 문장. 항구의 아침은 낯선 소금 냄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배의 굵은 쇳소리가 천천히 깨어나는 바다 위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갑판 난간을 잡고 멀어지는 육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마음과 끝내 뒤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서로의 소매를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배는 하루에 한 번씩 약속처럼 흔들렸고 흔들림은 그의 생각을 곱게 저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챙길 것인가. 버릴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울수록 멀리 간다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에 구멍 난 듯 별이 쏟아졌습니다. 별은 많았고 길은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세 줄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시간을 지키자, 말을 짧게 하자, 기록을 남기자. 세 줄은 짧았지만 그의 다음 몇 해를 묵묵히 이끌어줄 등대 같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골목은 처음부터 경사였습니다. 낯선 언어가 가게 간판을 빽빽하게 채워놓았습니다. 그는 눈으로 먼저 읽고 귀로 다시 읽었습니다. 발음은 걸렸고 의미는 더디게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낮엔 몸이 고되고 밤엔 귀가 고됐습니다. 몸의 피로는 잠이 씻어주었고 귀의 피로는 용기가 씻어주었습니다. 작은 하숙방, 세 사람의 숨이 하나의 이불처럼 겹쳐졌습니다. 창틀의 먼지는 고향의 흑색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걸레를 적셔 창틀을 오래 닦았습니다. 바깥 풍경이 조금 더 또렷해지자 마음도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일은 오전과 오후의 이름으로 그에게 왔습니다. 오전에는 도시 근교의 과수원, 나무 그늘을 옮겨다니며 가지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햇살은 따가웠고 손바닥은 금세 단단한 굳은 살로 덮였습니다. 오후에는 창고의 상자를 나르고 못을 박고 무너진 나무 상자를 고쳐 썼습니다. 저녁에는 하숙방의 식탁을 밀어내고 낡은 사전을 펼쳐 한 페이지 또 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2시 15분 그 말이 입에 익을 때까지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말이 느리면 몸이 먼저 나서지 않도록 사전은 그의 발목을 조용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노트를 하나 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노트의 첫 장엔 하루의 시작을 여는 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할 것, 먼저 시작할 것, 먼저 정리할 것.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잠깐의 벽을 낮췄고 시작은 미루기를 줄였고 정리는 내일의 나에게 친절했습니다. 과수원에는 비슷한 꿈들이 다른 언어의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향의 논두렁 냄새를 잠결에 꺼내왔고 누군가는 타국의 방새 영수증을 주머니에서 꺼내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휴식 시간 그는 둥그렇게 앉은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천천히 건넸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반복이 아니다. 반복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정리하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 말의 속도를 금방 좋아했습니다. 빠른 위로 대신 느린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이면 낡은 상자의 뚜껑을 탁자로 삼고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큰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주에 각각이 본 것, 배운 것, 놓친 것을 말했고 다음 주에 할 것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그는 말했다기보다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내어놓은 말에서 겹치는 부분을 골라 종이 위에 묶었습니다. 종이가 늘수록 마음이 놓였습니다. 종이는 사라지지 않았고 사라져도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작은 회칙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그럴듯하지 않았습니다. 시작 시간, 정리 시간, 중복을 줄이는 방법, 말을 나누는 순서. 회의가 끝날 때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늘 아쉬움이 남았지만 아쉬움이 남아야 다음 주에 다시 모였습니다. 영수증은 그의 마음을 유난히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지출에는 사유를 붙였습니다. 이날 누구의 병원비, 다음 달에 서로 돕기로 함. 사유 한 줄이 숫자 10줄보다 더 긴 설명이 되었습니다. 익숙해질 즈음 그는 서부 해안의 다른 마을들을 짧게 다녀왔습니다. 같은 말, 다른 얼굴, 같은 고민, 다른 습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마을에서 작은 자물쇠를 사 문서함에 달아주었습니다. 문서함은 방의 구석에서 해가 바뀔 때마다 잠깐씩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보스턴에서 온 오래된 책이 그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 주었습니다. 줄 밑에 연필로 발음 기호를 적고 옆에게 우리말 뜻을 적었습니다. 뜻을 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며 다시 읽었습니다. 모르는 척 읽는 동안 알던 것이 더 천천히 몸에 붙었습니다. 밤엔 편지를 썼습니다. 먼 곳의 사람에게 가까운 소식을, 가까운 사람에게 먼 길의 마음을 조심스레 옮겼습니다. 그는 줄마다 늘 같은 인사를 붙였습니다. 몸은 어떠신지요? 잠은 괜찮으신지요? 우리는 오늘도 조금 늦더라도 제 시간에 도착하려 합니다. 편지는 바다를 건너 다른 손에 닿았습니다. 답장이 한 달 뒤에 돌아와도 그는 기쁘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길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편지와 편지 사이 기다림의 길, 기다림은 그의 마음을 조금 낮추고 조금 길게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교회는 낮은 천장에 따뜻한 공기를 모았고 그 공기 속에서 사람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노래의 끝에서 짧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도 서로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자고요.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사람을 잃지 않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비가 샌다는 하숙집의 지붕을 함께 고쳤습니다. 지붕은 낮았고 바람은 세었습니다. 못을 박는 손이 얼마나 느린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그는 처음 알았습니다. 느린 손으로 제대로 고쳐진 지붕은 봄이 올 때까지 다시 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조직도 느린 손으로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요. 속도는 인상적이지만 지속은 생존적이라고요. 공립 모임의 이름이 도시 곳곳에 천천히 퍼졌습니다. 누구든 시작 시간과 정리 시간을 지키는 곳, 누구든 영수증에 사유를 붙이고 회의록에 결정과 근거를 나누어 적는 곳. 이름은 점점 신뢰와 함께 불렸습니다. 그는 몇 가지 작은 규율을 추가했습니다. 회의 중 상대의 말을 겹쳐 밟지 않기, 결론이 나면 박수 대신 각자 오늘의 할 일을 한 줄로 적기, 모임의 끝에 청소를 함께 하기. 규율은 권위가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리듬이 맞으면 사람은 덜 다투고 덜 다투면 더 오래 갔습니다. 도시는 종종 흔들렸습니다. 불이 나기도 했고 물가가 갑자기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비상이라는 제목을 적고 세 줄로 나눴습니다. 첫째, 사람 확인. 둘째, 물건보다 기록. 셋째, 다음 모임의 시간부터 정하기. 세 줄은 말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이를 보고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밤마다 작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알파벳의 둥근 배가 어느 쪽으로 불룩한지, B와 D가 왜 헷갈리는지 손을 잡고 천천히 그려 보였습니다. 천천히 그리면 실수가 줄고 실수가 줄면 용기가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낮에 본 햇살을 밤의 종이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뜻을 아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법을 먼저 배우길 바랐습니다. 믿음은 문장보다 오래 갔습니다. 시간이 그에게 일을 또 보내왔습니다. 하와이에서 먼 동포들의 사연이 연락망을 통해 도착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짧은 여정을 떠났습니다. 사탕수수 밭의 바람은 다른 냄새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같은 피로와 같은 희망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작은 마당을 쓸고 해가 오르기 전에 모임을 열었습니다. 잘 사는 법보다 같이 사는 법을 먼저 정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학교로 보내고 아플 때 먼저 손을 내밀고 문서의 빈칸은 그날 채우자고요. 사람들은 그의 느린 목소리에서 긴 숨을 배웠습니다. 돌아오는 배 위에서 그는 창문을 닦았습니다. 유리 너머 바다의 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 새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간을 지키자, 말을 짧게 하자, 기록을 남기자.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함께하자. 혼자 하는 오름은 빨리 사라지고 함께하는 오름은 천천히 남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907년 돌아갈 시간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공책을 정리하고 문서함의 자물쇠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모임의 회칙을 한 장으로 요약해 벽에 붙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요약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무엇으로 버팁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방법이 남습니다. 방법이 남으면 사람은 다시 모입니다. 그는 짐을 꾸렸고 배에 올랐고 멀어지는 등대를 눈으로 배웅했습니다. 등대가 작아질수록 그의 마음속 불빛은 커졌습니다. 돌아간 뒤 해야 할 일들을 그는 조용히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말보다 사람보다 먼저 세워야 할 것은 기준이라고요. 기준은 사람을 떠나도 길을 남겨주니까요. 바다는 이번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흔들림 속에서 잠깐 졸았고 잠깐 깨어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그러나 멈추지도 말자. 그리고 펜을 놓았습니다. 새벽이 그의 어깨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3장 1907년부터 1913년 29세에서 35세 신민회와 학교 그리고 바다 건너 흥사단의 씨앗 돌아오는 배에서 내리자 고향의 바람은 예전보다 조금 더 낮게 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말수가 줄었고 골목은 눈치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대신 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리는 사람을 모으는 언어였고 사람은 자리를 통해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가 먼저 손댄 일은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내일을 배우는 방을 만드는 일, 그 방에 들어가는 문턱을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평양의 교실은 햇살이 먼저 들어왔고 칠판에 분필 가루는 아이들의 웃음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는 교과서의 순서를 바꾸지 않았고 공부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먼저 몸을 바로 세우고 둘째 시간을 나누고 셋째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사람을 잃지 않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달리기고 품성은 길입니다. 달리기는 멈추면 끝이지만 길은 멈춰도 길입니다. 그러니 달리기도 하되 길을 먼저 닦자고요.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고개를 갸웃했고 그는 아이들 곁에서 그 말을 생활로 바꿔주었습니다. 학교의 하루는 작은 규율로 움직였습니다. 종이 울리면 자리를 정돈하고 수업이 끝나면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선택해 노트에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 아래 내일의 나에게 부탁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부탁은 되게 짧았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한 사람에게 가르쳐 보자. 짧은 부탁이 길게 이어지는 것을 그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른들의 모임에서는 학교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많았고 침묵보다 눈빛이 많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존중하되 침묵을 결론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꺼냈고 칸과 줄로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의견, 근거, 할 일, 기한, 책임 5칸이 모이면 침묵도 움직였습니다. 그 해 신민회라는 이름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이름은 화려하지 않았고 규칙은 단정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말이 아니라 절차에서 나온다. 모임의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지키고 서류의 빈칸을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돈의 흐름을 한 눈금도 숨기지 않는다는 약속, 그 약속들이 이 이름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회합은 사람을 뜨겁게 만들었고 학교는 사람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둘 사이의 온도를 맞추는 온도계를 들었습니다. 뜨겁기만 하면 타버리고 길기만 하면 식어버리니까요. 어느 날 밤 그는 모임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디기로 약속합시다. 대신 멈추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그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 대신 내일의 할 일을 한 줄씩 적었습니다. 도시는 자주 뒤집혔고 소문은 더 빨리 뒤집혔습니다. 누가 누구를 만났다는 말, 어디에서 무엇이 발견됐다는 말, 말과 말이 부딪혀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는 소문에 맞서는 방법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추정, 계획, 3칸을 나눠 적고 소문은 추정 칸에서만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사실 칸을 늘리고 계획 칸을 사람들과 나눴을 때 소문은 흩어졌습니다. 학교에선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주 결석하던 아이가 급사를 돕는 조건으로 수업을 빠지지 않게 되었고, 글씨가 느린 아이는 칠판 지우개를 맡아 칠판 앞에서 먼저 배웠습니다. 역할을 맡으면 사람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단순한 원리를 어른들의 모임에도 그대로 옮겼습니다. 회의록 정리, 영수증 검수, 연락망 업데이트, 작은 역할이 많을수록 큰 말은 작아졌고 작은 말은 또렷해졌습니다. 그러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람들의 호흡을 끊었습니다. 몇몇 동지가 사라졌고 몇몇 문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그날 밤 여분의 봉투에 목록을 나눠 적었습니다. 첫째, 남은 사람을 지키는 일. 둘째, 사라진 일을 이어쓰는 일. 셋째, 내일을 위한 새로운 이름을 준비하는 일. 세 줄은 길지 않았지만 사람을 흩어지지 않게 묶어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바다를 다시 마주보기로 했습니다. 떠남은 도주가 아니라 경로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경로가 바뀌어도 목표는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배가 기울 때마다 그는 공책을 바닥에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글씨로 계획을 다시 적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닿으면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우선순위의 칸을 색연필로 칠해두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공기는 처음 왔을 때보다 덜 낯설었습니다. 그는 이민자들의 모임을 다시 묶었고 이름 없는 습관에 이름을 하나 붙여주려 했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단련하자는 뜻을 익숙한 두 글자에 담았습니다. 사. 기쁨으로 배우고 맑게 단련하자는 그 이름은 소박했으나 오래가는 발음을 가졌습니다. 처음 모임의 방은 작았습니다. 문을 열면 곧장 의자가 닿았고 의자 뒤는 곧장 벽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임은 방보다 컸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먼저 자기 이름을 말했고 그 다음엔 이번 주에 찍힌 한 가지 습관을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지각하지 않았다고 했고 누군가는 한 사람에게 배운 것을 한 사람에게 가르쳤다고 했고 누군가는 영수증의 사유를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다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적힌 다짐이 쌓일수록 방의 천장은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는 규칙을 다듬었습니다. 첫째, 모임은 제 시간에 시작하고 제 시간에 끝낸다. 둘째, 비난은 금지하고 대안만 기록한다. 셋째, 말이 길어지면 문서로 옮기고 문서가 길어지면 표로 줄인다. 규칙은 엄격해 보였지만 목소리를 낮추는 장치였을 뿐 사람을 높이는 장치였습니다. 가끔은 멀리서 온 편지가 모임을 열었습니다. 봉투가 놓이면 모두가 숨을 고르고 그는 가장 천천히 봉인을 풀었습니다. 글자는 길지 않았고 마지막 줄이 길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거기 있는 여러분을 매일 생각합니다. 그 한 줄이 방의 공기를 바꿨고 사람들의 어깨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는 봉투를 접어 문서함 가장 윗칸에 올려두었습니다. 문서함의 자물쇠는 이름보다 오래 버티는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모임이 끝난 뒤 남은 사람들과 의자를 벽 쪽으로 밀어 빈 가운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빈 종이 한 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킨 것 한 가지, 내일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 모두가 번갈아가며 적었습니다. 종이는 금세 가득 찼고 가득 찬 종이는 벽에 조용히 붙었습니다. 붙은 종이를 지나칠 때마다 사람들은 잠깐 멈춰 자신의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글자는 자신의 발걸음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모임이 끝난 의자 줄을 하나씩 맞추었습니다. 의자가 곧장 앞 의자의 등을 보게 놓여 있으면 다음 모임의 말도 곧장 앞으로만 나갑니다. 하지만 의자 사이를 반 발짝 비워두면 말도 숨을 쉽니다. 그는 의자 사이의 간격을 숨의 길이로 정했습니다. 숨이 지나가면 말은 부드러워졌고 부드러워진 말은 멀리까지 갔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에게 큰 계획을 물었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디서? 그는 커다란 답 대신 작은 답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작은 답이 쌓이면
큰 답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1913년의 어느 날 모임의 이름이 비로소 입 밖으로 또렷이 나왔고 작은 방의 공기는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말했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하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하루가 모여 한 방향의 시간이 되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믿음은 말보다 느리게 시작하지만 말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공책의 마지막 장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어제보다 천천히, 그러나 어제보다 멀리 나아가자. 그리고 점 하나를 찍고 불을 끄고 창문을 반쯤 열었습니다. 바람이 종이를 흔들지 않게 책으로 눌러두었습니다. 눌러둔 책은 내일 아침의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이 있는 아침은 겁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잠을 불렀습니다. 잠은 느리게 왔고 느리게 왔기 때문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장 1913년부터 1919년 35세에서 41세 바다 건너의 연대 이름에 숨을 풀어넣다. 방은 작았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문을 열면 곧장 의자가 닿았고 의자 뒤는 곧장 벽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임은 방보다 컸습니다. 그는 먼저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사람을 잃지 않는 가장 오래된 방법이었으니까요. 서랍 속에는 모임의 회칙이 접혀 있었습니다. 종이를 펴면 자세히 읽지 않아도 느껴지는 정갈함이 먼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시간을 지키자, 말을 나누자, 돈의 흐름을 숨기지 말자, 서로의 약점을 공공의 기록으로 바꾸자. 그의 말은 크지 않았고 대신 오래갔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가져온 낮의 피로가 밤의 종이 위에서 조금씩 모양을 바꿨습니다. 어느 저녁 비가 흩뿌렸고 창문에 작은 물방울들이 점처럼 달라붙었습니다. 그는 분필로 칠판에 세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의 사실, 내일의 계획, 모레의 기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며 내일을 준비하고 모레를 향해 나온다. 세 줄은 방의 공기를 낮췄고 낮아진 공기만큼 사람의 어깨가 펴졌습니다. 이민자들의 편지가 자주 도착했습니다. 편지마다 비슷한 문장과 서로 다른 사연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일을 구했다가 다쳤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 고국의 소식이 멀고 그래도 잊히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는 봉투를 열 때 늘 가장 천천히 봉인을 풀었습니다. 말이 빨라지면 사람의 마음이 뒤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임의 이름이 해가 바뀌자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연대를 말하되 훈련을 놓치지 않는 이름, 기쁨으로 배우고 맑게 단련하자는 뜻을 가진 이름. 사람들은 그 이름을 어색해하다가 곧 익숙해했습니다. 이름은 간판이 아니라 약속의 줄임말이었으니까요. 규칙은 엄격해 보였지만 목소리를 낮추는 장치였고 사람을 높이는 장치였습니다. 회의는 제 시간에 시작했고 제 시간에 끝났습니다. 박수는 짧았고 정리는 길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던 순서는 항상 같았습니다. 먼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한 주 동안 지킨 습관 하나를 말하고 지금 필요한 것을 말이 아닌 표로 만들고 각자 한 줄씩 오늘의 결론을 적는 순서였습니다. 표는 사람을 덜 다투게 했습니다. 가로줄에는 날짜를, 세로줄에는 역할을, 칸마다 작은 글씨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를 적었습니다. 칸이 늘어났고 소문은 줄었습니다. 그는 돈의 흐름을 특히 자세히 적었습니다. 한 푼이 들어오면 한 줄이 늘어났고 한 푼이 나가면 사유가 붙었습니다. 사유가 붙은 숫자는 사람을 설득했고 설득은 다음의 도움을 조용히 불러왔습니다. 주말엔 문맹 퇴치 수업을 작은 창고에서 열었습니다. 알파벳의 둥근 배를 서로 다른 손이 서로 다른 속도로 그렸습니다. 서투른 선이 한 줄씩 고다질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사람은 기다릴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으면 사람은 길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말했습니다. 큰 계획은 작은 반복의 다른 이름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에 모였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바다 건너 도시에도 먼지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가격표는 흔들렸고 밤의 골목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럴수록 모임의 불빛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그는 연설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장을 길게 남겼습니다. 문장은 사람이 바뀌어도 남았고 사람이 떠나도 다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돌아갑니까? 그는 대답 대신 종이를 펼쳐 돌아가기 위해 오늘 해야 할 3가지를 적었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이름을 묻고 방법을 남기자. 젊은이는 그 종이를 접어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지갑이 낡아도 그 종이는 오래 버티었습니다. 도시의 교회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노래는 익숙했지만 가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 가사를 바꿨고 바뀐 가사는 낯선 땅의 밤을 조용히 덮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곡이 끝나자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다음 주에는 서로의 방법을 확인하자. 봉사 모임도 생겼습니다. 병든 이의 방을 정리하고 잠시 아이들을 돌보고 지붕을 고치고 부엌을 수리했습니다. 손이 간 곳에 이름이 남았습니다. 이름이 남으면 사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밤은 긴 글을 쓰는데 모두가 시간을 모았습니다. 글은 길었고 마지막 문장이 길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모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기 위해 있다. 그 문장은 사람을 울리지 않았고 대신 사람을 앉혔습니다. 앉은 사람은 오래 들었습니다. 드물게 도시의 신문이 작은 모임을 언급했습니다. 어느 변두리의 창고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책임을 나눠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사는 짧았고 파장은 길었습니다. 모르는 얼굴들이 문을 두드렸고 그는 늘 같은 순서로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름을 묻고 둘째 지난주에 찍힌 습관을 묻고 셋째 오늘의 역할을 한 줄로 적게 했습니다. 그 무렵 멀리서 큰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일어섰고 누군가는 쓰러진 자의 뜻을 들고 다시 길 위에 섰다고요. 그는 밤마다 지도 위에 점을 찍고 점과 점을 잇는 선을 얇게 그렸습니다. 선은 가늘었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겨울 부엌의 등잔불 아래 그는 봉투를 여러 장 책으로 눌러두었습니다. 봉투마다 다른 이름이 있었고 각기 다른 길로 같은 메시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길지 않았고 마지막 문장이 같았습니다. 우리는 같이 갑니다. 그 해봄 먼 도시의 광장에서 흐름이 솟구쳤습니다. 그 소식이 바다를 넘어 방의 한가운데까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고 그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모일 시간과 모일 장소와 모일 이유를 적었습니다. 적는 동안 방 안의 호흡이 같은 길이로 맞춰졌습니다. 그는 장부를 정리했고 서류를 나눠 담았고 모임의 집행부에 권한을 분산했습니다. 누가 떠나도 방법이 남고 방법이 남으면 사람은 다시 모인다는 믿음을 반듯한 글씨로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5장 1919년부터 1926년 41세에서 48세 다시 동쪽으로 임시의 이름을 일상으로 봄 소식이 온 도시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한 방향을 가리켰고 그 방향에 그의 발걸음도 겹쳐졌습니다. 배 안의 밤은 짧았습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밤은 짧아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공책을 펼쳐 조직의 뼈대를 적었습니다. 사람, 절차, 기록. 이 3칸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이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도시에 닿자 먼저 찾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얼굴은 표정이 얇아졌고 처음 만나는 얼굴은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둘 다를 한자리에 앉혔습니다. 회의는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맡을지 책상 위 종이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름은 겹치지 않게 쓰고
책임은 겹치게 나누자. 그의 제안은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으려는 오래된 배려였습니다. 낮에는 모이고 밤에는 정리했습니다. 낮의 말이 밤의 문장으로 변했고 문장은 다음 날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외부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멀리 있는 이들에게 가까운 어조로 짧은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문서의 양식은 바꾸지 않으려 했습니다. 양식이 기억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려 했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제목을 적었습니다. 문제의 이름, 문제의 장소, 문제의 사람, 문제의 시간, 문제의 이유. 제목 아래 칸을 만들고 칸마다 사실만 적었습니다. 사실이 모이자 말이 줄었고 말이 줄자 해결의 손이 자연스레 올라왔습니다. 도시의 공기는 자주 흔들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색, 사라진 사람의 이름, 모든 것이 불규칙해 보일 때 그는 규칙을 더 붙였습니다. 비상 연락표는 세 겹으로 만들고 암호는 두 번째 겹을 먼저 쓰며 보고는 결론부터 말하자. 규칙은 사람을 지켜주었습니다. 지켜진 사람은 다시 사람을 지켰습니다. 젊은이들은 그에게 리더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그는 비밀이 없다고 말하고 대신 습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마다 회의 전 의자 사이에 반 발짝의 간격을 두고 칠판에 분필 가루를 털고 창문을 반쯤 열어 말이 새어나가고 숨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늘 겹겹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사람을 묻고 밖으로는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열기를 식히지 않으면서 절차를 태우지 않기, 그 어려운 균형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자금은 늘 적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늘 분명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누가 어디로 보냈는지, 어떤 사유로 어떤 서명을 남겼는지. 사유는 서명보다 길었습니다. 길어진 사유만큼 서명은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는 외로운 사람들의 방을 찾았습니다. 낮에 소리를 내지 못한 이들의 조용한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규칙이 되어 다음 날의 종이에 한 줄씩 붙었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갑자기 멈춰야 했습니다. 몸이 주인의 뜻을 따라주지 않을 때 그는 종이를 더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역할을 나눠주고 종이의 순서를 맡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쉬어도 방법은 쉬지 않는다. 휴식은 방법을 오래 살게 한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이전보다 더 멀리 보였습니다. 멀리 본 사람은 가까운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같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시계, 얇은 노트, 낡은 자물쇠. 시간은 시계가 알려주었고 방향은 노트가 알려주었고 지속은 자물쇠가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느리게, 그러나 정확하게 서로를 데리고 앞으로 간다. 그리고 등잔불을 줄였습니다. 불빛이 낮아질수록 방 안의 숨소리가 같아졌습니다. 같아진 숨소리는 사람을 묶었습니다. 6장 1926년부터 1938년 48세에서 60세 붙잡히는 날들, 꺾이지 않는 문장. 길은 한 번에 막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여럿 겹쳐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은 갑자기 돌처럼 굳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그는 문턱에서 잠깐 뒤돌아보았습니다. 집 안의 숨은 얇았고 마당의 공기는 낮았습니다. 그는 신발코를 고쳐 신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낯선 방의 냄새는 한 번 맡으면 오래 남았습니다. 습기와 쇠와 사람의 기척이 섞인 냄새. 그는 그 냄새를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흡을 고르며 머릿속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사실, 내일의 마음, 모레의 약속. 세 칸을 만들고 사실을 먼저 채웠습니다. 사실이 채워지면 마음이 흔들려도 약속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는 말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짧은 대답은 길게 남았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대답의 길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몸은 자주 멈췄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멈추는 법을 잊었습니다. 밤이 길어지면 그는 과거의 방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작은 창고, 낡은 칠판, 분필 가루, 의자의 간격, 회의의 순서, 영수증의 사유. 그 모든 것이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낡은 외투에 작은 봉투를 숨기고 조금 떨리는 손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먼저 물었습니다. 잠은 어떤가요? 잠이 괜찮아야 다음 말을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는 부탁 대신 방법을 남겼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남이 기대어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는 뜻이었습니다. 방법은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사람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사람을 데리고 오래 갔습니다. 어느 날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바람이 들어오고 짧은 소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으로 몇 가지를 정했습니다. 누군가는 바깥에서 사람을 모으고 누군가는 안쪽에서 사람을 지키고 누군가는 먼 곳과 편지를 주고받자. 그는 더 글을 쓰지 못하는 날에도 말의 길이를 지켰습니다. 길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 않게. 마지막 계절,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주 큰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끝을 잘 해야 한다. 끝을 잘하면 시작은 저절로 온다. 그의 말은 사람의 마음으로 조용히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말이 각자의 집에서 다시 작은 습관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리던 밤이 마침내 아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지키던 문장과 그가 남긴 방법은 누군가의 손에서 다시 펼쳐졌습니다. 종이의 줄과 칸, 서명보다 긴 사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시작하고, 먼저 정리하는 습관, 빠른 오름 대신 긴 오름을 선택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사람을 부르고 사람이 모이면 길은 다시 열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간판에서 내려와도 그의 방법은 생활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생활에서 올라온 방법은 오래갔고 오래간 방법은 다음 세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책상 위에 남아있던 낡은 자물쇠를 들었습니다. 자물쇠는 무겁지 않았고 대신 단단했습니다. 자물쇠의 무게만큼 사람의 책임이 조용히 느껴졌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과 습관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시대의 종이에 다시 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쓰인 문장은 또 다른 방에서 또 다른 의자를 정렬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숨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가르친 순서로 오늘을 정리합니다. 사실을 먼저 쓰고 마음을 다음에 두고 약속을 마지막에 둡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을 끕니다. 불을 끄는 일은 마침이 아니라 다음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는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